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49,900원, 그죠?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4일이네, 그죠? 그리고 6만 원 넘어서 6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 저점은 다시 5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5만 6천 원. 네, 뭐 상승한 거 상당 부분 되돌려놔서 그렇죠. 네.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네. 49,900원대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저점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저점이 요만큼씩은 다 올라갑니다. 예. 네, 이번에 아무리 또 무슨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직전 저점이 52,500원에 비해서 이번이 53,200원. 네. 저점 높여간다는 거 어쨌든 상승 추세를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또 지난번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른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레거시 반도체들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61,500원. 네. 제가 그때가 지지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때 하루 이틀 있다 고점이네. 거기가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주르륵 빠지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야, 이게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인데 거기를 안착해줘야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되게 탄력을 받거든요. 그게 못 되다 보니까 이번엔 그러게요. 또 관세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관세 때문에 한국 주식 팔면 뭐 삼성전자 빼고 팔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연일, 그러니까 한때는 그때 또 막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요. 때가 됐다. 야, 가치야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다 보니까 자, 김치국 마셨는가? 그러면서 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덜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수는 한 2,500선 근처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덜 오르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없습니다. 첫째가 반도체 이쪽은 제대로 반응이 조금 좀 덜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둘 다 관세에서 정해진 게 없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삼성바이오, 이것도 직접적으로 의약품 관세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쪽들이고 또 2차 전지. 이차전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하고 중국이 미국을 좀 견제하면서 약간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차 전지만 또 말씀드리게 되면 ESS 이쪽은 이제 다 저희 겁니다. 그게 모멘텀을 삼아서 딱 반전 시도가 나오는 것까지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ESS 쪽 LFP는 이제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은 또 약간 또 열리는 네.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또 반도체입니다. 예. 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나마 뭐 하이닉스는 HBM 쪽이 강자고, 그죠? 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도 하이닉스가 뭐 더 빠지고 공매도 타겟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더 부진했어요. 예. 네. 이쪽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하이닉스가 가려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이 자신 있게 이제 다 됐어, 다 끝났어, 자 가자 하고 쫙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뭐 지금 브로드컴이나 뭐 나머지 또 AI 네트워크 관련된 인프라 쪽들의 종목들 보게 되면 다 추세 저항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쑥 들어오게 되냐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거기와 같이 엔비디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였다고 보니까 엔비디아, TSMC 이런 쪽과 같이 움직였는데 다들 일단은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승전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가 제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좀 계획이나 이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담이 없겠네. 이제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기 시작해야 이걸 가지고 실적의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겠네라고 하는데 뭐 저거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뚱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그러게요.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표현이네요. 뚱한 모습.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소부장들도 뭐, 그죠? 소재 이런 거 좀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죠? 네. 기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전공정 이런 쪽도 가다가 주춤 뚱한, 그죠? 그런데 네. 소부장은 조금 이제 최근에 뉘앙스가 달라지는 그래요? 게 예. 이번에 또 정부에서 추경을 한번 확대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한 10조대 추경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려서 12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중에서 나왔던 게 AI 쪽을 더 지원하겠다. 1조 8천억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 쪽에서 하나가 이 반도체
관련된 지원 쪽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3조 원까지 조금 더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소부장 쪽에 대한 육성 대책들, 그것도 저금리 대출과 세액공제 뭐 이런 쪽으로 쭉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세부장 쪽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그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게 어떤 거라고요? 소부장 쪽에서 그럼 기업이요? 지금 말씀하신 소부장 내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은 네. 일단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중국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또 압박이 들어와 보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 내밀 때가 일단은 그렇다고 일본 치와라마 이렇게 없고 거기다 또 첨단 장비들 어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 중국의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조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추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적 나온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디 손 안 벌려 우리가 진행할게라고 하면서 지금 EUV 이쪽을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ASML도 안 해 됐어. 너희는 미국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처음엔 DUV 쪽으로 이어가다가 EUV 쪽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그 포토 마스크나 펠리클 이런 쪽들이 필요하겠죠. 그쪽을 잘 조달하고 같이 좀 매출이 확 늘어나는 회사 그 중에 하나가 SNS텍입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그래도 지난번에도 선방했고 이번에도 기회만 되게 되면 갑자기 번쩍번쩍 올라오려고 하는 게 네.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시원치 않습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지 않고 뚱하고요. 네. 소부장도 뚱한데 그 중에서 좀 볼만한 기업을 말씀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는 계속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뭘 봐야 돼요? 그럼 계속 그래도 유리기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유리기판 필옵틱스? 필옵틱스가 가장 강했었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와버렸네요. 예? 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네, 얘기죠. 주가 그러니까 아니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기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기판 쪽에 대해서 그냥 뭐 SKC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뭐 그냥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도지 이게 뭐 네. 앞으로 차세대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들 채택하겠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쪽에서 뭔가 명쾌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나오는 변화가 착착착 진행되는 게 없이 딱 끊어진 느낌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 양산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좀 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유리판 뚫는 장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채택한다 그러면 많이 납품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 빠진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리기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쌓였던 거는 약간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필옵틱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약간 한 34,000원대 부분 정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저항대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가 변화가 되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거래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면 많이 빠졌다가 소외됐다가도 바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진행 상황들이 저희가 기대감은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 뭐 발열도 잡을 네. 수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좀 꾸려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 뭐가 바꿀 건가? 이게 좀 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네. 네. 반도체는 어떠냐? 뚱하다 그러셨고 유리기판은 또 띵하고요. 미적미적 네. 해서 그 엔비디아를 좀 살까요?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사실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이닉스가 갈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하이닉스 24일 날 실적 발표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미국 사실 빅테크가 중심을 좀 먼저 잡아야겠네요.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참 기술적으로 네. 저 자리, 그러니까 90달러대 초반까지 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잘 사신 분들은 기회였고, 네. 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저기까지 갔었네. 야, 그 벌써 며칠 안 됐습니다. 한 4월 전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다 끝났고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추세적으로 쭉 갈 거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유연성을 아주 강조하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유연성이 아니라 밴데기 소가 죄송합니다. 변덕이죠, 변덕. 예. 그런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어떤 좀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하나도 못하니까 이제 5천억 달러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미국 그죠. 예, 네. 이제 하드웨어 쪽 미국에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이 쓰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나 어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효율성 추구하는데 뭐 팍스콘이나 아니면 다 분업해서 가장 생산하기 최적화된 쪽으로 다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어쩔 수 없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가 보통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3배, 4배 차이가 날 텐데 그걸 감수하고 거기까지 딱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숙련된 노동이 착착착 진행돼서 하겠느냐. 미국은 또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발달돼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대 비용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료부터 뭐 또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네.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세가 무서워서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어떤 얘기 할지 모르니까 들어와서 간다. 거기서 그냥 자리 잡아놓게 되면 얘기가 덜 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거지로 움직이는 측면들도 많죠. 제조업이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장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인력 훈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수율 잡아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냥 쇠뿔도 당김에 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반도체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요. 미세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동차 부품 쪽 그냥 뚝딱뚝 그것도 어려울 텐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면 네. 굳이 여쭤본다면 중립입니까 의견이 대표님은? 저는 이왕이면은 네. 그거 끝나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은 신호는 메모리 업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 다 좋습니다. 네. 요즘 오늘 같은 경우도 나왔던 거 보면 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저 관세 매기기 전에 우리 빨리 주문해서 싸놓자. 그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극을 해서 선주문이 나와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간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도체 관세 나오는 동향들 보고 되면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싸게 사놓은 재고 있으니까 나 버텨 그러면 재고 주문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반도체 가격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필요해. 그래서 계속 또 반도체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들이 한 4월에서 5월 때도 여전히 상승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네. 것까지 봐야 그 다음에 그러면 반도체가 너무 못 갔네. 그러면 폭등이 나오겠죠. 우리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확인하는 게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랑 얘기한 거 없나. 이것만 네.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의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과 투자 아이디어와 모든 거를 하나의 입에서밖에 볼 수 없고 근데 이거 저희 다 이 게임을 해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흔들려서 싸게 나온다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가 이렇게 쭉 돌파해서 강하게 가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텀 피싱 가능.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어가겠느냐. 이거는 모르다 보면 또 줄여야 되겠죠. 네. 줄였다가 다시 사야 되겠죠. 뭐 시원치 않네요, 그죠? 다 장이 그러니까 그죠? 섹터 얘기도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시원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고민들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